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이 감자 소개 진짜. 아이 탄머리 그만. 아, 뭐, 무슨 머리야? 아니 보면 탄머리 같아요. 아 그래요? 머리가 커질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네. 누구야? 깜짝이야. 왔어? 왔어? 앉아. 할까요? 아니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책상 갖다 줄게요. 자 책상 갖다 줄게요. 나이대가. 책상 가져오도록 하자. 자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어떤데? 자 그리고 의자를 자 그래서 축구는 이겼어요? 한 골도 못 넣었네요. 한 골도 못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들 축구 잘해요? 예? 아저씨들 축구 잘해요? 그래요. 자 보자. 하고 싶어하는 칼담발. 뭐라고요? 아 약간 그런데? 자 재원아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좋아. 이러면 됐어. 재원에게 뒤에 앉히기 좀 잘 봐줘야겠죠? 자, 그래서 어제 그 자고 있던 애가 누구예요? 저랑 이재민이랑 진아랑 지 뭐야? 지환이, 아 지원이하고 이승원이 승원이하고 또 네 명. 한 명은 누구야? 못 들었어. 이채민이랑. 아 채빈이하고요. 아, 그 채빈이 어디 갔어요? 예? 채빈이 어디 갔어? 아니 택시 내려서 이제 목욕탕 가기로 했는데 예, 금마들이 좋은 목욕탕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귀찮은데 앞에 있는 목욕탕 혼자 목욕하고 왔는데 걔네 좋은 목욕탕으로 떠난 거야. 떠났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색깔 인식. 아까도 뭐 슬쩍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빨주노초 파남보 요 영역대의 빛을 보지만 자연계 모든 동물이 동일한 영역대의 빛을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컬러 인식이 좀 힘들고 그래서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앵무새들 같은 몇몇 조류는 훨씬 더 색깔을 다양하게 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영역이나 아니면 자외선 영역까지 이 뭐냐면은 뭐냐면 색깔을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앵무새가 보는 우리 지구는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이럴 때 걔네들이 그 나침반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걸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없이 걔네들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 자기장을 인식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에 여기 이제 북극이고 여기 이제 남극이면 북극이 이제 자석으로 치자면은 S극이 되는 거죠. 북극이. 그 다음에 남극이 자석으로 치자면 N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침반을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자기장이 이렇게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철새들은 이 지구 자기장이 눈에 보인대요. 지구 자기장을 인식한다는 말 뜻이 뭐냐면 철새들은
요 자기장 선속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어디서는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뭔가 지구에서 뭔가 훅 나와가지고 뭔가 어디로 훅 들어가는 게 걔들 눈에 보인대요. 그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구 어디서 봐도 그게 보인대요. 눈에 이게 뭐냐면 리셉터가 달라서 눈의 리셉터가 달라서 자 우리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존재는 있다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철새들은 그게 실제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서 딱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눈의 그 시각 정보 리셉터 차이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빛의 영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모티브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Human color vision is produced.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 색깔 인식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y the nervous system. nervous가 뭐예요? nervous system. 우리말 번역은 신경계.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신경계가 신경계 중에서도 비전, 시각 신경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인간의 색시각은 신경계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초를 하고 있느냐? based on based on 하우야? 웬 하우야? 하우가 아닐 텐데. 내가 잘못 썼나? based on how 토대로 how 이 문장이 이상한데? 관계부사? 여기서 how는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라고? 어떻게 세계 다른 세.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코온 리셉터라는 말이 있죠. 이 코온 리셉터가 나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원추세포. 그 생물학에서 원추세포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자, 코온이 뭐예요? 코온이 원래 뜻이 뭐예요? 코온 원래 뜻. 바로 고가를 코온이라고 하죠. 그 콘이구나. 이거. 꽃갈콘. 예, 꽃갈콘 할 때 그 콘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고깔, 그다음에 그 수학 용어로는 원뿔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시각을 인식하는 수용체 있죠. 그 수용체가 생긴 게 이런 고깔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제 눈을 해부해 봤겠죠. 해부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를 보면은 생긴 게 이렇게 고깔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시각을 인식하는 그 세포를 코온 리셉터 혹은 코온 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코온 셀을 원추 세포, 그럼 코온 리셉터는 원추 수용체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원추 세포가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신경계에 의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랑 상호작용하느냐? with photon. 포톤은 우리말로 뭐예요? 포톤은 우리말로 광자죠. 광량자죠. 광자하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미친 녀석 같으니까 광량자 알겠죠? 광량자. 그래서 그 빛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빛을 인식한다. 누가? 코온 리셉터가. 그런데 누구 광량자냐? 바로 빛의 광량자. 어디로 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세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원추세포는 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문제에서 SM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S가 M과 L의 무슨 이렇게 원래 말이 있고 그것의 줄임말이긴 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뭐 생물학 할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나 보지.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추세포가 어떻게 된다? 상호작용하는데 누구랑 상호작용하느냐? 광량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광량자들이냐? 서로 다른 프리퀀시는 우리말로 뭐예요? 바로 프리퀀시는
주파수로도 번역을 하는데 진동수요. 그래서 빛의 서로 다른 진동수의 광량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어떻게?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chart. 차트는 이 표를 얘기하는 거고 주어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말 알겠죠? 대로.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구해보라고 되어 있느냐? 아이고 이 문장을 빼먹었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What wavelengths ranges and corresponding colors to the three types of cones detected. 자, 그럼 여기에 wavelength란 말이 있는데 wavelength란 말의 뜻은 뭐예요? 파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떤 파장 레인지는 뭐예요? 영역. 그래서 어떤 파장 영역대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원추 세포들과 디텍트는 무슨 말이야? 디텍트가 뭐냐면 검출하다. 그러니까 얘를 원래 평서문으로 바꾸면 세 종류의 원추 세포가 검출한다. 뭘 검출한다? 어떤 파장 영역대를 검출하는 거예요. 근데 파장 영역대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실은 문장은 굉장히 길잖아요.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이 전체 문제에서 그냥 핵심 단어는 뭐하고 뭐예요? 바로 프리퀀시하고 웨이블랭스죠. 즉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뭐로 바꿔라?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꿔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파트에서 혹은 뭐 이렇게 전체 시험 범위에서 문장이 영어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콘 리셉터 이것 뜻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요. 문제 전체를 읽었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사람이 색깔을 인식하는 거하고 사실 이 문제 푸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사실 문제가 영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만 보면 된다? 뭐만?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면 돼요. 숫자만 보면 된다고요. 숫자 잘 보시면 숫자가 사실 봐봐요. 이 단어를 하나도 모르고 숫자만 딱 보라고. 숫자만. 그럼 숫자 딱 봤는데 단위가 뭐예요? 초의 역수잖아요. 이거 누구 단위예요? 진동수 단위가 초의 역수잖아요. 그러면 글자 읽지도 마세요.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즉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나와도 지금 이 문제 풀 때 영어를 1도 몰라도 그냥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가 걱정돼서 나한테 막 사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한 반쯤 만들긴 했는데 그 사전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숫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거고 영어를 1도 몰라도 내용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뭐만 알겠어요? 읽어봐요. 지금 이거 엄청 긴데 실제 이 문제 풀 때 지금 이 영양가 있는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1도 없다고요. 그냥 뭐냐면 진동수에 대한 거구나. 그럼 진동수 가지고 뭘 하란 뜻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쓱 봤더니 가장 마지막 문제만 보면 돼요. 왜?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이 뭘 구하라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의문문에서
다 빼도 돼. 이거 전혀 필요 없어. 전혀 필요 없어. 의문문에 이게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진동수를 파장으로 바꾸라는 갑다. 그럼 요 위에 문장 필요 있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문제가 영어로 나온다고 해서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은 이게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입시가 우리나라만큼 미친 나라가 또 어디 있었어요? 인도.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일본 입시가 미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한번 싹 휩쓸고 간 다음에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소위 얘기하는 수강생 10,000명대의 대형 학원 그런 게 일본에 넘쳐났었어요. 어디에? 80년대에. 그런데 그런 대형 학원이 일본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형 학원 일본에서 쌍 망해서 없어졌죠. 우리나라도 원래 대형 학원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그 종로학원 거의 다 망하고 없어졌죠. 대치동에 종로학원 본원 하나 남아있고 그 종로학원이라고 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대치동에 남아있는 가장 큰 대형 학원 중에 하나가 그냥 대성 하나밖에 없어요. 대성 전국에 몇 개 지점.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 이 입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입시가 점점 사실은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입시가 점점점 인강 때문에. 왜냐? 앞으로는 공부 잘해도 잘 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 좀 잘하면 평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 잘하라고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아닌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다양성이죠. 다양성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요즘은 그냥 화면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존나이 잘 처먹기만 해도 10억씩 버는 세상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카메라 틀어놓고 존나이 처먹으면 한 달에 매달 통장에 10억씩 꽂히는 이런 세상이죠. 하리보 올림피스 한다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학력이 크게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실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데.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요. 바로 빈부격차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자식들 공부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켜요. 어떻게 하죠? 진짜 부자들은요 자식 의사로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죠? 대학에 공물 지어주고. 의사한테 그 의사를 안 만들고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자식한테 병원을 사줘요. 병원을 사주고 그 병원의 이사장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의사가 될 필요가 없죠. 내 밑에 의사들이 내 월급 받는데. 뭐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해요, 안 심해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계급이나 자본이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적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적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의 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계급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 돈 많은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대형 입시학원이 싹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일본만큼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의 DNA에 박혀 있는 거라,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일본만큼 그렇게 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입시 열기가 옛날만큼 그렇진 않아요. 이 일본이 입시의 천국이었을 때 일본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문제 출제 직업이 있었던 거 아세요? 문제 출제 직업. 이게 뭐냐면 일본에 대학교 많죠.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예쁜 문제를 만들어서 동경대에 파는 거예요. 혹은 오차노미즈여대 이런 데 파는 거예요. 뭐로? 입시 문제로. 뭐 수학, 물리, 화학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괜찮으면 대학이 사줘요. 그 문제를. 한 문제당 100만 원 정도로 사줘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학이 입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입시에서 특히나 수학 쪽에 기가 막힌 문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요즘은 그 열기가 훨씬 덜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최상위층 학생들 중에 일본 동경대 입시 문제집이 있거든요. 동경대 입시 문제집을 수입하다가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겠어요? 역대 동경대 입시 문제가 나와 있겠죠?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그 문제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수학자들이 풀어도 버벅대는 수준의 문제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어느 나라 말로 돼 있겠어요? 일어로 돼 있겠죠? 하지만 일어로 돼 있어도 우리가 푸는데 큰 문제 있다 없다? 일어를 1도 몰라도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겠어요? 바로 수학 문제니까 문제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프가 나오겠죠? 수식이 나오겠죠? 더더군다나 일보니까 한자가 약간씩 섞여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인이 1어를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영어를 몰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었다. 절대 그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영어로 된 문제라도 어디에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해라? 숫자, 단위. 알겠죠? 이런 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음표.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람다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학습지 진즉 달라고 하지. 아, 진짜 이 축구 소년. 그러다가 국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 아직. 당연히 나이 들수록 축구를 더 잘하겠죠, 당연히. 경험이 더 많으니까. 아유, 참네. 자, 여하튼. 자,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 이 수식 기억해야죠. 첫 번째 1. 광량자, 에너지. 자, 어떻게 표현돼요? 2는 H, nu. 여기를 F로 쓰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진동수요. F로 쓴 건 원래 단어 뭐를 줄여 쓴 거겠어요? frequency. 알겠죠? 그런데 F로 쓸 때의 진동수는 수많은 종류의 진동수를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동수라고 하는 게 꼭 빛에만 있나요? 아니죠. 용수철에도 있죠. 용철도 부르르 떨면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자가 또 왔다 갔다 해도 진자는 영어로 뭐라고요? 진자. 진자는 영어로 뭐라고요? 진자. 진자 영어로 펜들럼이라고 합니다. 펜들럼. 알겠어요? 펜들럼. 그래서 진자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진동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진동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진동수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누구에 대해서는 광량자에 대해서는 관습적으로 진동수를 이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바꿔 쓴다고 해서 뭐 누가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보통 그런 관습이 있다.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죠? 바로 램다분의 HC가 되죠.
꼭꼭꼭 외우셔야 돼요. 그죠? 꼭꼭꼭. 자, 이때 C는 뭐임? C는 광속이죠. 네. 이때 램다가 뭐죠? 가장 파장이죠. 파장 영어로 웨이브 wavelength.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는 뭘 외울 수 있냐면 진동수를 뭐로 계산할 수 있다? 광속 나누기 파장.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바로 외울 수 있게 이 수식을 돌돌돌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광량제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플랑크죠? 플랑크의 무슨 가설?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죠? 네. 뭘 설명하기 위해서? 파동성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최후에서 자외선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To explain. 블랙 바디 바로 the phenomenon of black body radiation. 자, 블랙보디 레디에이션 우리말 번역 뭐예요? 흑체 복사. 알겠죠? 흑체 복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가 뭘 가정했어요? 광량자를 가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플랑크 hypothesized photons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black body radiation.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도식용 블랙보디 레디에이션.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나온 수식이 요거 알겠죠? 요거 네. 요거. 그리고 이때 이 수식이 뭐로도 바뀌죠? PC 바로 PC. 엄청 중요해. 이때 P는 뭐야? 이때 P 뭐야? P는 저 빛의 운동량이죠. 네. 그게 이 등호 관계에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H를 람다로 나눈 것. H의 뜻은 뭐예요? 플랑크 상수.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눈 게 빛의 운동량. 이건 누구의 결론이에요? 레이비 진스. 자, 양자 가설은 플랑크고요. 광량자 에너지가 운동량 곱하기 광속이 된다는 건 이건 누구의 결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죠.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 수식을 한 세트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굉장히 중요해. 특히나 이 관계가 어디에 또 응용되죠? 이 관계가 어디에 응용돼요? 빛의 운동량이 H 나누기 램다. 빛의 이중성 이거 어디에 또 활용되죠? 바로 물질파요. 드브로이 물질파에 이 수식이 그대로 활용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입자의 운동량이 있으면 그 입자의 물질파가 램다로 표현된다 라는 물질파 이론의 이 관계가 또 응용되잖아요. 겸사겸사 이 관계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램다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광속을 램다로 나눠 진동수 표현을 한 거니까 여기 램다가 얼마겠어요? 바로 광속 나누기 진동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됐죠? 예?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다 뭐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진동수고요. 자, 광속은 정해져 있나요? 네, 광속은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필요하면 문제 주겠죠. 그럼 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웨이블랭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1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 문제도 있고 하니 뭐 겸사겸사 딱 한 개만 계산해 볼게요. 자, 5 여기 지금 다잉? 네. 영어는 알겠는데 이걸 몰랐다고요? 그럼 망해요.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지. 무슨 말 알겠죠? 꼭꼭꼭 꼭 교수님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채린이가 물어가지고 내가 슬쩍 얘기를 했는데 무슨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영어. 예, 일본어도 좋아요. 근데 기본은 뭐 영어.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학과학은 뭘 바꾸죠? 대학을 바꾸고 수학과학은 성적을 바꾸고 영어는 뭘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아름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에 영어 선생님 계시죠? 네. 친구 없는 맨날 여러분들 막 영어 선생님 놀려먹고 막 가벼이 여기죠? 깐도 맨날 놀려요. 근데 여러분 사회 나오면 수학 물리보다 뭐가 훨씬 중요하다? 사회 나오면 영어가 1000배 만배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물리 잘한 거 사회 나오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나 수학 물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우와 뭐 수학 교수님, 화학 교수님, 뭐 과학 선생님 유명하신 분들 우와죠. 나중에 사회 나와 보세요. 1도 안 중요해요. 1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공계 전공해도요. 예를 들면은 뭐 재원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리학과를 갔다. 자, 무슨 과 갈 건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보내주는데 보내주는데 알겠어요. 근데 물리학과 갔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과 학생이니까 수학을 잘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이 정말이에요. 나는 수학과 학생이니까 수학을 잘해. 그게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아무런 자랑이 안 돼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어가 인간의 퀄리티를 높이는 1차예요.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조선시대 궁녀 연봉 얼마였어요? 조선시대 궁녀 연봉. 쌀 한가마니. 조선시대 궁녀 연봉이 초봉이 한 3천 정도 됐어요. 아니요, 3천만. 지금 가치로 조선시대 궁녀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고요. 궁녀요. 그럼 궁녀. 왜 무술이 궁녀. 그래서 대장금 같은 궁녀들이 조선시대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다고요. 그럼 조선시대에서 연봉 3천이면 뭐냐면은 돈 좀 못 버는 거예요. 엄청난 고소득자예요. 조선시대는 그게 경제가 뭐냐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궁에서 연차 한 20년 넘어가서 상궁 정도 되잖아요. 상궁 정도 되면 연봉 얼마 되게요? 1억 정도 돼요. 김미상궁 그리고 여러분 영의정, 우의정 정도 되면 연봉 얼마 돼요? 영의정, 우의정. 그런 사람들이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상궁 정도 되면 웬만한 말단 벼슬아치보다 훨씬 권력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도 훨씬 많이 벌고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냥 뭐 사업적 능력 말고요. 조선시대 때 이 공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연봉 원탑 누구예요? 연봉 원탑. 역관.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바로 조선시대 때 뭐냐면 연봉 뭐냐면 원탑 1위 원탑. 바로 역관이에요. 역관이 뭐예요? 말 바꿔주는 거. 통역관이요. 통역관. 조선시대 때 청나라 말, 일본 말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어학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궁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서 걔네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쳤고, 걔들 같은 경우 일본 사절이나 아니면은 일본 사절이나 청나라 사절로 막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연봉이 10억이에요. 먹을 수 있잖아요. 10억이에요. 10억 연봉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장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역관이에요. 오직 외국어 능력 하나로요. 왠지 아세요? 역관들의 월급이 뭐였을까요? 사실은 역관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어요. 역관들은 월급이 뭐였냐면 인삼이었어요. 인삼이요. 인삼.
조선 인삼, 고려 인삼. 인삼을 월급 대신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도 고려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인삼 씨앗을 아메리카의 대륙에 심으면 약효가 달라져요, 똑같아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인삼 종자를 중국에 가 심으면 똑같습니까? 완전 달라집니까? 완전 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인삼 종자를 한반도 땅에서 키울 때 사포닌 함량이 증가하면서 그 약효가 나와요. 진짜 이상한 땅에 우리나라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 인삼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최고 수출 상품 중에 하나인데 걔를 역관한테 월급 대신으로 줘요. 그러면 그걸 딱 들고 청나라나 일본에 가는 순간 거기도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조선 가격의 100배로 사줘요. 100배로 사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입품이니까. 그러니까 조선궁에서 인삼을 1000만 원치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0만 원치. 그게 1년 연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1년 연봉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사실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역관이 인삼 1000만 원치를 들고 사절달에 끼어가지고는 공무수행 겸 청나라나 일본에 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유명한 정치인을 만나겠지? 거기서 이제 중국어나 일어로 이렇게 막 현혹을 시킬 거 아니야. 냅다 파는 거야. 그때 10억치가 되는 거야, 이게.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인생을 바꾼다고요? 제발, 알겠죠? 제발. 제발.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선생님이 영어 때문에 유학 못 가셨잖아요. 정답. 내가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힌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실력 별로 안 중요해요. 실력은 중간쯤 되면 돼요. 중간쯤. 남보다 영 뒤처지지만 않으면 돼요. 영어만 잘하죠? 기회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제발,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서울대 못 가도 돼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서울대 포기하고 영어 더 잘하는 게 훨씬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 공부할까요? 네, 그게 차라리 좋아요. 예, 그게 차라리 더 좋을 수 있어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지금 성적은 나빠져서 기분은 우울하겠지만 지금껏 다 포기하고 영어 1어 공부하는 게 미래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중국어는 어때요? 중국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건 외국어 2개죠. 이거 2개죠. 영어 1어 아니면 영어 중국어. 2개를 제발 마스터하세요. 알겠죠? 그게 나는 진리를 끼고 여하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 지운다. 지운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램다는 광속 나누기 진동수죠. 자, 그럼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요거 하나 해보자. 요거 하나. 알겠죠? 뭐 그냥 숫자가 단순하니까. 자, 광속은 얼마임? 2, 9, 7, 2, 4, 5, 8, 2, 9, 10. 네.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요. 대략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요게 광속이죠, 광속. 그래서 대강 얘기해서 30만 킬로미터인데 뭐 2987인가 뭐 대충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30만 킬로미터인데 그거를 숫자로 쓰면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알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줍니다. 이때 얘 같은 경우 진동수가 얼마냐면 6.00 곱하기 뒤에 지수가 있으니까 10의 14승. 보이시죠? 세크의 역수. 됐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얘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0.5 곱하기 10의 8승을 10의 14승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 다음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면 뭐만 남겠어요? 미터가 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써도 돼. 자, 그런데 이때 여기 3.00이면 유효 숫자 몇 자리예요? 3자리죠?
6점 빵빵이면 유효수자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그럼 유효수자 세 자리를 유효수자 세 자리로 나눴어요. 여기도 유효수자 몇 자리 나와야 돼요? 세 자리. 그래서 0.5 빵빵에서 어디가 유효수자예요? 5 빵빵이 유효수자라는 거 알겠죠? 앞에 있는 자릿수는 유효수자예요, 유효수자 아니에요? 유효수자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유효수자가 세 자리여서 곱하기 나누기 후 여기도 유효수자를 세 자리로 표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 시험에 유효수자가 들어가니까 요거 숫자 잘못 처리하면 감점이겠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5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9승이 되겠죠? 바보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뒤로 밀면 마이너스 6승을 마이너스 9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거를 나노미터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뭐로 바꿨다? 나노로 바꿨다. 그래서 얘 답을 뭐라고 써도 된다? 500 나노미터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점 앞에 있는 요 세 개가 다 이웃수자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학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0 거슬리면 5.00 곱하기 10의 제곱 나노미터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에 맞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떤 거 계산을 한번 해볼 거냐? 거기 299페이지에 54번 문제라고 있는데 보이세요? 299페이지에 54번 찾았죠? 299페이지 54번 찾았어요? 얘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 영어에 집중하지 말고 숫자에 집중하시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뭐냐면 저 뒤에 가서 60번 문제 보더라고요. 60번 문제. 한 장 넘기시면 60번 문제. 뉴트론 디프렉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뉴트론 디프렉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찾았죠? 자, 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 칠판 정리하는 동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뭐라고? 네, 60번.